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자, 6월달 이제 마지막 영업일이 끝나고 이제 상반기가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 좀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할 부분들, 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상반기는 뭐 코스피는 뭐그 양호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나 부각이라든지 또 HBM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는 그 상반기에서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줬지만 코스닥은 이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특히 이제 반도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 또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제 상반기 때 많이 말씀드렸던 그 겨울철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주로 제가 한글 컴퓨터 주로 말씀드렸고, 한글 컴퓨터가 단기간에 또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났었고, 또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뭐 HB에 대한 그 신약, 허가가 약간 이제 지연되는 보안 서류가 필요하다는 CRL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도 좀 악재가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특히 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부분들 또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2 또 뭐 저는 뭐 한국 콜라를 말씀드렸죠. 실리콘 코스메카 콜라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한국어 컴퓨터를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반기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고 했고 이제 어떤 그 신규주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S바이오베닉스가 한 달 만에 4월 달에 33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을 토했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이제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인프라, 또 전기, 전선 관련주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 재룡전기라든지, 또 대한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LS 그룹주를 말씀드렸고, 또 소형주 인사 엔지니어링, 그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면서 이제는 이제 에너지 원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식었지만 뭐 원전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의 뭐 VT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요. 뭐 농심, VT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한국코로나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에너지원에서 또 2차전지도 물론 지금은 2차전지는 제가 어 뭐 매수 포인트로 잡진 않지만 2차전지 대주전자재로도 많이 급등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제 상반기 4월 달부터 정리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여기 S바이오메딕스, YC 이런 것들 LS 일렉트릭, 제룡전기는 또 어제 또 신고가를 갔죠. 제가 어제 27일자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93,000원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5월 달에도 어쨌든 간에 이제 PNT 이런 것도 100% LS 마린, 제주전자, 원전, 또 펩트론 이런 것도 많이 올라 펩트론도 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컴퓨터는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고, 또 이제 제가 4월 달에 언급하면서 또 40% 가까운 수익이 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6월 달에도 이제 대주전자, 코스메카, 삼천당, 시노펙스 이런 기업들, LG 넥스원도 신고가를 어쨌든 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좋은 모습, IT전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서 상반기 때는 그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일단은 HAB에 대한 악재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HAB가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움직였고, 이제는 우리가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상반기 때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어쨌든 간에 하반기 때 계속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연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상반기 때 많이 움직였던 부분은 이제 새로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제 들어가는 단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유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첫 주의 어떤 흐름들, 종목별 흐름, 또 섹터별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예비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 달 초에 한 번 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유방계는 뭘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CNN 주최로 TV 토론을 했었는데 바이든이 지금 악재가 터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못해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고령의 81세에 나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미 뭐 치매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트럼프는 오히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반대로 트럼프는 굉장히 또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막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약간 뭐 과도한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뭐 이렇게 반박을 한다든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론조사상에선 트럼프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굉장히 좀 살려내기는 하고 있지만 본인이 노력하되 본인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끌고 갔을 때 결국에는 바이든이 재선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뭐 약간 좀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예측 불허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실망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가 정말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심지어 바이든을 이제 바이든 말고 제 3의 후보를 민주당에 도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수혜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의 이 수혜주,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보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관심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군들은 또 7월 초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종목군들도 피해를 입을 수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뭐 5월 12일자 이제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반도체 바이오 웃고 자동차 이전지 운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2018년 당시 트럼프가 됐었을 때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가 한번 이미 집권을 했잖아요. 기집권 시 2018년도죠. 그때 당시죠.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의 주가는 올랐다는 거. 왜 올랐냐면 금리가 그때 한 번도 뭐 한번 인상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법인세 감면 조치로 인해서 기업의 이 순이익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으면 아무래도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탄력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대신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또 미중 갈등을 통한 무역 전쟁 그런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악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되면,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측면들이죠.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어, 반도체 쪽은 그래도 조금 우리 중국에 대한 관세, 반도체 옥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미국 공장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니까 보조금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는 그래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면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추가 관세를 또 우리나라에도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자차들의 자국의 이 자동차 업계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한국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가 부품 업체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면모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완성차 업체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다만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다만 이제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지금 고환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고환율은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의 업체들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 2차 전지는 굉장히 불확실하죠. 불투명하고 부정적이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그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를 출할 필요가 있고, 키워줄 필요가 있냐.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를 키워줄 필요가 있냐라고 트럼프는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둔화가 예상이 되고, 또, 자,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추진했던 IRA에 대한 이 지원 규모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2차 전지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다음 철강 같은 경우도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 쿼터에 대한 강화 조치라든지 또 공급망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모가 있다. 화학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태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다 볼 수 있고 바이오 관련주에서는 바이오 쪽에서는 그 유망 분야 투자가 늘어난다. 미국에 대한 어떤 이 빅파마들을 더 키워줄 수 있고 특히 미국의 보조금을 늘리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때문에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쪽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쪽이 빠지면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또 거대한 어떤 이 바이오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고 보조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약가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확대 정책도 추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제약 관계, 미국 제약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 방위산업은 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 방위비 분담이나 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방산협회 협력에 대한 뭐 후퇴 한미 관계가 방산에 대한 협력 관계는 맺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핵을 우리나라에 설치, 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방산적인 어떤 흐름들이 방산에 대한 그런 구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면모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2차 전지 관련주는 그냥 불안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미 수출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완성차 업체는 리스크를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피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방위 쪽은 방산 쪽은 어쨌든 간에 전쟁에 대한 종료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방위산업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방산 쪽은 좀 애매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 쪽이 주장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기 때문에 그러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이 방산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전쟁에 대한 종료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첫 만나면 지금 뭐 갈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가의 갈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거지만 지금 그 우회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정말 된다고 하면 트럼프도 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도 이탈리아 총리도 극우의 총리가 당선이 됐고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지금 그 중도 좌파가 지금 처지고 있고, 지금 르펜의 국민연합이 이제 부각을 하는 모습들이에요. 아, 극우의 세력들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강대강 대치 속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이 갈등, 실질적인 전쟁, 국지전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간 유럽의 이런 그 방산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유럽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극우의 시대가 간다고 하면 각 나라들, 동남아든 또 남미든 앞으로 전 세계들이 이제 방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탱크가 됐든 전투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핵, 미사일, 유도탄 이런 것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상반된 위치에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방산 쪽은 앞으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하원에서 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CDMO 관련주들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재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어떤 생산이 확대될 수 있고 대미 수출도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반기에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됩니다. 대신에 상반기 때 많이 오르는 거 말고 바이오 관련주 요즘 봐요. 바이오는 트럼프 외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얼마 전 어제 발표된 PC에서도 예상치가 부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물론 이제 6월 달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만 바이오 관련주. 근데 바이오 관련주 다 오르지 않고 종목별 흐름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것만 움직일 겁니다. 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어, 어쨌든 간에 이제 AI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AI 관련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여야 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눈을 여겨보는 전략을 하반기에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출, K 수출 관련주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 2차 전지도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트럼프 정치 리스크 때문에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더 좀 탄력성이 움직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에너지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종목별로 조금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주도했지만, 하반기 때는 전혀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좀 분할 매수가 여전히 저는 가능하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HBM 관련들이 여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네오셈, CXL, 이제 네오셈, 그다음에 소재 중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더 유망하고 서브레이노딕스 이런 것들도 괜찮은 흐름들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 관련주는 누차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아이티오젠이라든지 또 리가캠 그다음에 지금은 쳐져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올바이오파마도 괜찮긴 해요. 그 장작은 아니지만 삼천당제약 그 다음에 비만약 그뭐 복제약 관련해서 대봉 LS 뭐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루 치료제 부과가 받을 수 있는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이슈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LNC 바이오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 8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유한냉해 이것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7월 달 적어도 7월 달에는 유한냉해 뭐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도 한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DMO, CMO 관련주도 부각받을 거예요. 바이오닉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점차 오히려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들로 갈수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뭐 9월 달부터 10월 달 이런 트럼프에 대한 정말 상승이 만약에 두드러진다고 하면 이 CDMO 관련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이미 뭐 LG 넥슨이 많이 움직였고 요즘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i3 시스템, 포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주목해보고 현대, 롯데 그런 기업들도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관련주도 한국어 컴퓨터도 사실 뭐 하반기에 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고 폴라리스 뭐 AI나 이런 기업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S&T 모티브 이런 것도 당산 관련주로서는 얘는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서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그쵸? 그다음에 뭐 우진엔텍 그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또 뭐 SK 이터닉스 이런 기업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뭐 S&T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핵융합, 핵뭐 발전 관련주도 체크해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전력 인프라는 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전선이라든지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LS 일렉트릭, 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이런 뭐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전선 전력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K수초 관련주들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건 여름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주식은 선행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의류 관련주를 조금 미리 선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세실업이랑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마가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들은 이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선, ENT, 그다음에 코엔텍 이런 기업들, YN텍 이런 것들도 단기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제 관련주로서 이제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결제 관련주나 뭐 다른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금리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뭐 시장에 때 융통되는 자금들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제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제가 정확적으로는 7월 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종목별 흐름들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6월달 동안에 그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 동안도 어쨌든 좋은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또 수익을 좀 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